그 최근에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앞서는 흔히 말하는 데드크로스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왜 나타난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이유가 한 10가지 되겠죠. 뭐 선거 패배에 뭐 후유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선관위 부실 선거 관리 이 부분도 어쨌든 뭐 대통령 민주당 큰 거죠, 사실은. 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코스피는 9천 뭐 8천 가지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없는 양극화가 사람들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대적인 네. 박탈감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화가 날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오르면. 네. 그러니까 20, 30대들은 야 이렇게 집값도 오르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은 성과가 6억, 7억 받고 근데 나는 2, 300만 원 월급 받고 나는 언제 집 사? 나는 어떻게 돈 모아서 결혼하지? 이런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거기서 부정평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60, 65%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간의 대판 싸움 붙었잖아요. 조용도 네. 일고 있는 거고. 아. 네. 진영이 분열됐어요. 박진영이 분열된 게 아니라 진영이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지율 하락과 부정평가가 늘어난 거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원인 진단 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선거 충격 현상이다. 아, 선거 충격 현상이다. 예, 지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맞아요. 네. 골마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골프가 안 되는 100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이야기 맥락인데요. 결국은 선거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기는 게 최선이다. 오늘의 교훈은. 네,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분석해 봐야 될 것은 여론조사 응답층에서 진보층이 빠진 건지 중도층이 빠진 건지는 분석해 봐야 됩니다. 헤아려 봐야죠. 예, 헤아려 봐야 정확하게. 된다. 네. 그래야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적 지지층에서 빠졌다라는 그러니까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규명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통적 지지층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돌아오면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돼. 그렇게 그분들만. 네. 말하시는 분들이 전통적 지지층 빠져라라고 저주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설득해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네. 아 정말로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100가지 네. 이유가 있는데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어 지지층 이탈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 우리 강성 지지층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과 인사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이 차게 식었다 이런 정서적인 분석을 하는데 이게 타당한 진단입니까 보시기에? 그렇게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아. 같아요. 그렇게 몰고 가서 그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서 결국에는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로 다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프레임을 잡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대형 스피커들이니까 그렇게 화두를 딱 던져버리면 우리 구교영의 정치비상구에서도 여기서도 얘기하고, 진짜 네. 막 계속 이렇게 묻거든. 맞아. 네. 그러면 사람들 계속 듣다가 진짜 우리는 검찰개 완전히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인데 대통령 여지를 좀 남겨둔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반감이 나오도록 프레임을 강하게 세게 잡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지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안 그래요? 맞아요. 지지층이라는 네. 거는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코어는 더 민주당을 단단해야지. 네. 지켜주는 게 코어 지지층이지. 우리 말 안 들어주니까 너는 싫어. 우리가 너 만들었잖아 대통령. 근데 우리 말 안 들어? 너 싫어. 막 이렇게 발로 차버려. 이건 지지층이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지. 맞습니다. 그것이 유시민 장관이 얘기한 뭐 가치 집단이 아니고 오히려 이익 집단이라고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확한 진단이시죠. 그거를 놓고 네. 판단하는 것은 저는 지지층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우리 주식 얘기, 양극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여기 살짝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 게 주식 시장에 코어 주식과 위성 주식이 있습니다. 아 코어와 위성 주식이 네, 있다. 지금 네. 지수를 이끌고 가는 코어 주식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식은 당연히 코어를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근데 국정은 주식이 아닌 게 나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 곳도 그렇죠. 국민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진영을 속하지 않은 분들도 국민입니다. 아 맞는 말이죠. 정확히 그러니까 맞는 코어만 말이죠. 보고 네. 갈 수가 없는 국정에다가 코어를 봐라. 우리 코어한테 못하면 팔짱 끼고 등 돌아선다가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들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권력을 잡고 계신 쪽에서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배척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좀 더 설득을 하시고 이해시키고 그래야 그건 이제 또 필요하죠. 지지층이 네. 결속하고 지지층도 넓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로 이제
당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음. 사활이 걸린 경기 때문에 혈투가 벌어질 거는 같아요. 그 근데 이거 말씀이신데, 정답은 없어요. 네. 그 저는 양쪽 다 문제 있다고 봐요. 문제 있다고 보는 게 과거에 이제 안모 의원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명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 사람 챙기니까 내 사람만 챙긴다고 야단치고 내 사람 안 챙기니까 자기 사람도 안 챙긴다고 야단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균형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메시지가 있었어요. 김어준 씨 메시지가 있었고 조국 혁신당의 김준영 대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김준영 대표 이야기는 굉장히 솔직하게 들었어요. 아 김준영 원내대표 이야기네. 네, 네. 그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민주진보 세력에게도 이른바 자기들이겠죠. 떡 좀 달라 이야기야. 그럼 떡 줘야 돼요. 저는 거기도 떡 줘야 된다고 봅니다. 떡 많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유 이재명에게도 주는 거고 정통적 세력에게도 주는 거고 다양하게 이 뭐 표현이 참 굉장히 속됩니다만은 정권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같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거를 철학인 것처럼 가치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 일부 유튜버들의 이야기는 황당무계하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니들이 정체성을 알아? 씨. 아니 연장선상에서 저도 자꾸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가 아니라 뉴스 공장의 코어 지지층을 향한 발화가 아닌가 싶은 게 왜냐면 자기가 자꾸 인도하는 대로 정부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승리의 쾌감을 못 누리고 있어.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통합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실제로 안 됐죠. 이후에 조국 그 대표가 경기 평택을 선거에 나왔을 때도 범민주 진영이 후보가 돼야 된다고 단일화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단일화를 또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실패의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을 상대로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도권 그리고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프레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협박을 하잖아요. 이분이 나쁜 점은. 팔짱 끼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낙연처럼 될 수 이낙 있어. 저는 그 이낙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말은 진짜 나쁘더라 나빠. 이게 예. 그 정청래 대표가 네. 얘기한 그러한 어떤 당무 개입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권은 짧다라든지 이런 것도 협박이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뭐 암시적인 얘기니까.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김어준 씨도 협박을 하는 것을 보면은 좀 급한 것 같아. 이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가 미는 사람이 당권을 잡아야 한다. 그거를 커다랗게 거창하게 고 노무현,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가치와 철학을 지켜나가야 되는 숭고한 뜻과 의지와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 뭐 그분들을 평가할 건 없는 것 같고 현실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프레임 작업을 한다. 일단, 네. 노무현과 김대중의 가치와 철학이 보안 수사권이야? 기가 전혀 관계 차가지고 없죠. 진짜. 예. 그 보안 수사권 문제하고 네. 이낙연 그 당시 총리가 했던 박근혜 사면하고 그게 어떻게 같은 범죄에서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된 대통령의 사면의 문제와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일부에서의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급이 다른 이야기예요. 국정에 이거는 100만 분의 1 중에 하나일 뿐이야. 다만 이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이 됐으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킬 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정체성은요. 민주당 강령을 보세요. 민주당 강령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뭐 평화 번영 다 그런 적혀 있죠. 다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정체성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이제 지지율 하락을 과도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삼갔으면 좋겠는 게, 네. 그러니까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정 지지율이 꺾인 건 맞아요. 5월 3주차에는 긍정 평가가 64%, 6월 2주차에는 57%니 꺾인 건 맞는데 여전히 긍정 평가가 57%. 부정평가가 35%인 거고 일부 인재 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가 존재하는 건데 ARS에서는 뭐 역전된 조사도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좀 하향 추세인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뭐 여론조사에서도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지만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2030 세대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원하는 것들 잘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네. 또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네. 걸 보면 이렇게 자꾸 민심이 경고를 주면은요
그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가 궤도 이탈했나? 아니면 우리가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좀 생각이 네. 들어서 우리는 그냥 뭐 전광판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갈 길을 갑니다. 아마 이거보다는 민심을 계속 살펴보면서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을 얘기하시는 거. 네. 네. 그거야말로 이제 지도자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네. 역대 대통령들 취임 1주년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57%잖아요 지금. 그 노태우 같은 경우에 45%, 네. 김영삼은 또 55%, 네. 김대중 대통령 좀 높으면 60%, 노무현 대통령 25%, 이명박 대통령 34%, 박근혜 대통령이 57%로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높았어요. 78%, 윤석열 대통령 3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 1주년 직무수행 평가 타 대통령과 비교를 하더라도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간에 그 높은 층을 이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잘 다져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정책 실패는 거의 없어요. 다만 이제 감성적 측면에서의 감성적으로. 예, 이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이 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우리 진영 내에 진보 블록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라크 파병 문제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기회주의자들이 나가가지고 중도개혁신당이라고 과잉 실용주의자들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익 우익 양쪽이 기회주의가 막 그때 그 당시에 막 준동을 했어요. 네. 좀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져요. 자, 이럴 때는 저는 대통령께서 양쪽의 목소리를 다 귀 기울여 줄 필요가 있고 다 들어야 된다. 예, 다 들어주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아찔해요. 그 저희는 어제 좋아요, 근데 아이템이 많아서 많으니까 많으니까. 좋은데. 근데 어제 오늘 본인 입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네. 유시민 작가가 이제 허리띠를 풀고 이제 등판이 임박했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딴지 게시판에 어떤 글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기다려지고 최강욱 전 의원의 의견이 고픕니다. 조국 전 대표님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들이 함의하는 바가 큰 싸움을 내포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김어준 씨가 아침에 좀 분위기 잡고 네. 유시민 씨가 저녁에 좀 정리하고 그렇게 투톱 체제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배신하는 정책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정말 몹쓸 사람들을 데려다 그렇게 막 요직에다 앉혀놓고 막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민주당을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영향력 끼치려고 그러고 소나기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해주고 또 스피커 분들은 약간씩 뭐 이렇게 좀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냥 본인들 논평과 뭐 메시지 내므로써 얘기를 하고 그것도 듣고 또 우리가 뭐 수정하고 잘못했나? 있으면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직접 이제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프레임 잡고 선수로 이제 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지금- 차라리 정치를 하지 김어준 씨. 이번에 그 민정수석 인선 문제라든가 인요한 씨 적십사사 총재입니까? 인선 문제 네. 비판해도 된다고 봐요. 그럼요. 뭐 충분히 할 비판의 수 있죠. 네.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국정 방향을 바꿨다. 그거 뭐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아니죠. 그거랑 다른 아니잖아요. 문제죠. 그죠? 국정 방향으로 하면은 경제 체제를 다시 우리 정경유착으로 돌아가 가지고 노동자들은 탄압하고 분배는 관심 없어. 오로지 성장할게.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 북한에다가 우리도 미사일 한번 보내볼까? 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가져야 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상상하기도 싫죠. 그죠? 그러면은 큰 틀에서의 그럼. 동의하에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철학 같은 소리까지 하고 뭐 정체성 같은 소리 하고 있어.